저도 반지하에 살아봤지만 20대 때 반지하 살면서 열심히 돈 모으는 건 멋있잖아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60 넘어서 반지하 사는 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가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데 멀쩡한 내가 10년, 15년 뒤에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안 든다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나한테 해당되면 10년 뒤에 가난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 보고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이후에 가난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소비 구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없는데 매달 저축률이 50%도 안 된다면 앞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개의 소비 빨대가 꽂혀 있을 겁니다. 보험료나 OTT 구독료처럼 고정 소비도 있고 배달, 쇼핑, 커피 같은 무의식 중에 나가는 일회성 소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전부 다 뽑아버리세요. 불편하더라도 한 번은 모든 소비를 끊어내는 겁니다. 다 뽑아내고 정말 필요하고 불편한 것부터 기존보다 작은 걸로 하나씩 다시 꽂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이 3만 원 나가고 있었으면 만 원짜리 요금제로 바꾸세요. 자동차는 정리하시고요. 혹시 집에 안 뜯은 택배 상자가 있거나 신용카드 할부를 하고 있다.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인생 한 번인데 경험도 중요하지 않나요? 저도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외여행이나 외제차 같은 소비는 경험이 아니라 지출에 가깝습니다.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소비는 축적되지 않거든요. 기억은 남을 수 있지만 내 삶을 바꾸진 않죠. 반대로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버텨낸 성공 경험, 투자나 사업에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 소비가 아니라 극복이 진짜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입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차를 사라고 권한다면 그 사람은 셋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딜러거나 리스크를 모른 채 남에게 권하는 바보거나 아니면 다 알면서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도 나는 직장만 잘 다니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만으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라는 큰 바퀴는 놔두고 작은 월급이라는 바퀴로만 가려니 점점 뒤처지고 가난해지게 됩니다. 출발은 할 수 있지만 언덕을 만나면 뒤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자산은 한번 굴려 놓으면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이 붙습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있는데요. 자산을 불리려는 노력이 분명 좋은 방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률은 높아도 대부분 실제 수익금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돈 1억 있으면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돈은 많아야 절반,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으로 연 20% 수익을 내도 수익금은 1,000만 원이거든요. 내 돈을 몰빵한다거나 레버리지까지 쓰는 분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수익률이 높아도 수익금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자산, 즉 집을 먼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내가 1억이 있다면 대출 3억이나 전세를 활용해 4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집값이 10%만 올라도 4천만 원 수익이죠. 물론 취득세 같은 비용이 있지만 실제 수익금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집에 먼저 투자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왔거든요. 무주택이신 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용기 내서 실행으로 꼭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변 환경, 특히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주변 5명 평균이 바로 나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 습관이나 자산보다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20대 때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심사가 변하면서 자연스레 빈도가 줄어듭니다. 추억 얘기하며 웃는 것도 잠깐이고 경제력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친했던 친구와도 대화가 안 통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아무나 머물게 두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이 30 넘었는데 차는 있어야지.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당장 인연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서서히 질서 있게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도 일시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랑 연을 끊으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돈 문제로 얽히기 시작하면 30대 이후에 가난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정신까지 갉아먹힐 수도 있죠.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요. 같이 살면서 내 계획이 흔들리고 돈 문제가 반복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땐 당장의 월세가 아깝더라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결국 가족을 위한 길이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그래야 진짜로 가족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오래 머물면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변 환경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이나 친구의 잘못된 조언도 걸러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으로 성공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으로 성공을 못한 부모님의 조언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평생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든 만나는 사람을 바꾸든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난해지는 네 번째 이유는 운동과 독서라는 기본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먼저 건강인데요. 물건만 감가상각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돈도 행복도 전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단순한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 생각은 행동과 선택을 바꾸거든요. 결국 돈과 기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혹시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세 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본주의,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입니다. 지금 캡처해 두시고 시간 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이후 가난해지는 마지막 5번째는 자기 객관화 부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100m를 5초 만에 뛰거나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당장 오를지 떨어질지 맞추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달리기 하면 올림픽 나갈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사려는데 매수 타이밍 재다가 계속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내가 집값의 고점 저점이 어떻게 될지 맞출 수 있을까요? 전문가도 못 맞추는 걸 집을 처음 사는 나는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건 많은데 실행은 안 하고 머리만 커지는 헛똑똑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막상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간 내 자산이 얼마가 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금이 있는데도 내 집 없이 전월세에 살고 있다면 헛똑똑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는 분이라면 예외입니다. 하지만 제가 증권업계에서 10년 넘게 수천 명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집 없이 주식만으로 성과가 더 좋았던 분은 1%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10억을 벌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을 사고 잃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10년 뒤에 10억을 못 버는 게 더 어렵습니다. 헛똑똑이가 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방법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집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저도 여유가 없었지만 가난이라는 건 실제로 겪어봐야 그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내가 돈이 없는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집부터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끝났다. 너나 많이 사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서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귀 막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 결국 내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욕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특정 정치인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 미래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자산 격차보다 생각의 격차가 훨씬 빠르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은 책도 더 많이 읽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점점 더 나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귀 막고 계속 탓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승자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돈을 모으고 잘 아는 자산을 꾸준히 굴리는 것. 그걸 위해서 내 주변 환경을 바꾸고 기본기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조금 부족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10년 뒤는 밝게 빛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고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부동산은 물론 투자와 관련된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